자,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한 4개, 5개는 나오니까 꼭 정말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자격 취소 보셔야 됩니다. 자, 작년도에도 자격 정지, 그리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찾아봐라. 라고 박스에다가 4개 주고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자, 올해도 유사하게 분명히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한 문제는 꼭 내고 있습니다. 먼저 174페이지에서 우리한테 정말 가장 무섭고 이제 가장 여기는 심각한 게 자격 취소. 자, 이렇게 어렵게 합격했던 시험을 정말 이 지겨운 시험을 아주 죽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다시 또 시험을 봐야 됩니다. 자, 그 정도니까 정말 요거 환장할 일입니다. 또 시험 공부해라. 그럼 정말 아주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요 소리하고 정말 똑같을 겁니다. 요 지겨운 시험을 다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회가 거듭되면 엄청 어려워져.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격 취소가 보시게 되면 자격 취소는 누가 하냐고, 그리고 여기도 꼭 누가 하냐, 특히 이제 2번 같은 거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나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나 그리고 자격 정지는 꼭 자격증 주신 분,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요? 교부. 근데 교부는 교부인데 여기 시도사인데 교부 쪽입니다. 사무소도 아니고 주소지도 아니고 무조건 교부해준 쪽, 그쪽에서만 자격 취소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주신 분만. 자, 그런 식으로 항상 그분한테만 자격 취소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에게만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시에다가 아무 도에다가 이렇게 반납을 못 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로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바로 중간에 교부해준 시도지사가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반납도 교부 쪽에다가 해야 됩니다. 7일 만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2번 문장은 정말 많이 나왔었고요.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지사와 그리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만약에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할 거입니다. 우리 세종시하고 저기 대전하고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다르면은 사무소가 먼저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사무소는 들어본다는 청문이 먼저 나와서 여기는 사무소가 먼저 나온 거지 사무소가 취소한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볼까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요 절차입니다. 그럼 절차하면 자격 취소는 청문을 할 거고 자격 정지는 의견 제출을 하게 될 거고, 자, 그건 자세히는 안 물어봅니다. 일단 이런 절차를 모두 이행을 하고 사무소가 못하니까 누구한테 알린다고요? 교부.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부 쪽에서 취소합니다. 자, 이게 헷갈릴 것 같으면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절차, 거기는 청문 또는 의견 제출, 그런 절차면 사무소 쪽에서 가까우니까 너 왜 그랬냐고 들어만 보고요. 지가 못하니까 교부 쪽, 그러면 저 끝에 있네요. 교부에다가 취소라고 써놓으시면 정지라고 써놓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절차만 간단하게 사무소 쪽에서 하고, 그리고 취소나 정지는 무조건 교부라는 겁니다. 무조건 교부 쪽에서 빼앗아와, 그리고 정지 먹어, 이런 식으로 교부 쪽에서만 처분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유도 저기 자격 취소도 딱 4개가 만들어져서 이미 하나만 딱 추가시키면 바로 문제가 되니까 출제원도 좀 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언급을 해본 적이 또 꽤나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자격정지 냈으니까 올해는 취소 낼 거예요. 반대로 다음 중에서 취소 한번 찾아봐, 이런 식으로 문제 낼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자격정지를 냈었고,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1번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대요. 컨닝으로 합격했대요. 시험장에서 안 걸렸는가 아주 운 좋게. 근데 친구가 일로 바쳤대. 그러면 빼앗아와. 도지사가 무조건 빼앗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 취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볼까요? 양도대요. 국가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빌려주는 거입니다. 이분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와. 하여튼 우리 시험 끝나면 아르바이트 할 거예요. 뒤에 볼까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딱 이렇게 줄여버립니다. 맞아요. 이름을 써봐라. 이런 것들도 양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양도되어 맞고요. 뒤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리했을 때, 그러니까 앞에는 같이 쓴 경우고요. 뒤에는 아예 그냥 사무소 맡겨주고 그리고 신경을 안 써버린 겁니다. 사무소 내팽개친 거. 요게 바로 양도되어. 뭐 이러나 저러나 양도되어는 여기도 무조건 빼앗아옵니다. 그럼 여기는 양도, 저 끝에 있네요. 양도, 부정양도, 약간 말이 됩니다. 부정양도는 징역으로 정지시킬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먹고 어떻게 중개업한대요, 게임이다. 그러니까 빼앗기지, 게임이다.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했을 때. 내도 그러니까 정지 먹고 중개업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로 안 해보실까요? 중개업은 아닌데 소속 공인주사는 중개 보존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중개업 안 해도 돼만 있어도 사무소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격정지 얻어 맞으면. 자, 그러면 여기도 자격 취소 내린다. 근데 이 자격 취소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절대 봐주는 일 없어. 무조건 빼앗아와. 고소리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을, 네 번째,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야, 뒤에 이제 편집이 좀 잘못돼갖고 그런데 그 경우에서 한번 끊어놓으실까요? 요렇게 바로 네 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뭐가 된다? 자격 취소. 그럼 여기는 징역에다가, 그리고 3번에는 자격 정지할 때 그 정지에다가, 그러면 아까 따볼까요? 부정양도는 뭘로? 4번이 먼저 징역으로 정지시킨다. 라고 해서 우리 프린트물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격 정지. 자, 자격 취소. 자, 먼저 자격 정지를 볼까요? 부정양도 징역으로 정지. 그러면 부정은 뭐래요? 아래 있네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부정 취득. 뭐 무장 안 받고 그러니까 컨닝으로 합격했대. 이제 시험장 5년 동안 못 가. 게임다. 자격증 뺏기고 게임다. 그리고 양도는 뭐래요? 양도돼요. 자격증 양도돼요. 자, 앞쪽에 성명을 사용하게 했을 때 그것으로 똑같은 소리요.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징역. 이 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3학년에 5개, 1학년에 11개. 저기 위에 있는 형벌, 저거 한 문제가 1학년은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지는 뭐래요? 정지 먹고 중개업. 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했을 때에도 무조건 빼앗아 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정량도 징역으로 정지. 요렇게 딱 4개 만들어줬습니다. 자격 취소 몇 개더라? 4개. 그리고 요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174페이지 딱 써놓게 되면 나중에 찾아봐야지. 걔 또 못 찾는다고 또 짜증내지 마시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전화하시면 안 되고 걔입니다. 못 찾겠어요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옆에 이제 동네방네. 요것도 이제 아래 보시게 되면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1번 문제도 27회 때 문제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자격 취소만, 다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주 망신을 시켜요. 동네방네 A는 자격증 빼앗겼대요. 그러면 얼마 만에? 그리고 반납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얼마 만에? 저거 517을 나라는 자주 바꾼다는 겁니다. 나 먼저 1번 볼까요? 시도지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면은 이게 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동네방네 막 떠들어대라고. 얘 자격증 뺏겼대요 해갖고 아주 전국에다가 멍멍이 망신을 시킵니다. 옆에 볼까요? 5일 이내에, 5일을 꼭 박스 좀 해놓을까요? 여기다 지체 없이 7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5일. 우리 법령에 거의 5일 안 나옵니다. 5일 이내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뭐하고? 보고하고. 상급이니까 여기다 보고입니다. 국장한테 통보 그러면 아버지고 밥 먹어라 그런다고 했습니다. 옆에 볼까요? 다른 시도한테 뭐 하고요? 통지를 하고. 지금 아주 전국에다가 다 떠들어대죠. 얘 자격증 빼앗겼대요. 아주 빼앗기면 아주 전국에다가 망신을 시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얼른 가서 반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교부죠. 사무소가 안 되게 됩니다. 아무 데나 안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처음 자격증 주신 분한테만 내야 된대요. 자, 뒤에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을 하고자 하면은, 편리성 절대 안 봐준다는 겁니다. 뭐 잘했냐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얼마? 7일 이내에. 여기는 첫날도 포함시키니까요. 처분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개인 또 8일 만에 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주 억울해하고 환장할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못 찾는다. 누구 빌려줬더니 안 가지고 와. 잃어버렸어. 그러면 사유서를 적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등록증에는 절대 그런 게 없고요. 근데 자격증에는 사유서. 아직은 안 내봤어. 그입니다. 사유서가 있어. 자, 동그라미 세 번째, 두 번째 줄에 사유서. 근데 등록증에는 사유서가 없다는 겁니다. 등록증은 지금 벽에 걸려 있어요. 근데 없다고 하면 말이 되겠냐입니다. 근데 자격증은 누구 빌려주면 가지고 달아나면 잠수타면 안 나오잖아요. 자, 이러니까 여기는 못 낸다고 사유서를 적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서가 있어. 그리고 그 효과가 이제 시험장도 3년 못 가. 사무소 가서 커피도 못 타. 집에서도 이미 쫓겨나고 학원에서만 반겨줍니다. 여기는 3년 동안 공부하셔야 됩니다. 3년 만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3년 동안 학원에 오시래요. 하여튼 원장님은 엄청 좋아할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학원에 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시험장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환장하겠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거기 이제 자격 취소 보시니까 요 문제 아주 괜찮았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꼭 대표적인 문제를 잘 한번 풀어보시면요. 그 안에 정말 시험 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라는 게 어느 정도 감이 오고요. 그리고 유사하게 똑같지는 않는데 거의 유사해요. 게임입니다. 좀 맨날 그냥 보면은 거의 그냥 문제 똑같구만 이렇게 느껴져요. 게임입니다. 나 먼저 175페이지에서 자격 취소 요 문제 아주 괜찮았다는 겁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그리고 옳은 거니까 다 지금 틀린 구석 있고 하나만 맞았고 게임입니다. 먼저 옳은 건데 1번 옳은지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고 또 사무소 소재지래요. 입니다. 누구 있을 건데 사무소 소재지 관할, 걔 청문회 있을 건데 관할하는 시도지사한테 그 사무소가 맞냐고. 이것도 잘못 보면 1번부터 맞는 것 같아요. 시도지사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 누구한테요? 사무소가 아니라 교부 나한테 준 사람. 교부 쪽에다가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줬으니까 그분한테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사무소 말고요. 교부, 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교부해준 시도지사한테 반납을 해야 된다. 저기 사무소가 포인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걔 청문회 들어보는 사람한테는 반납 못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도 보시니까 자격 취소까지 잘 나왔다는 겁니다. 아까 부정 봤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한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았는데 갑자기 형벌이 나와. 그럼 1학년 일반에 컨닝하신 분 교도소 간다는 거 한번 있는지 봐봐봐. 유사사무소 거기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되면 또 어려워져 갑니다. 앞에는 잘 나왔는데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사사무소에 부정한 방법 이런 거 안 나온다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때 형벌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저기 끝에 1학년 일반 거기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또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시도지사. 이제 저거 7일을 맞는지 볼까요? 보고입니다. 7일은 어디서 보기는 봤는데,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7일 이내에 얘기입니다.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된대요. 얼마 만에 보고한대요? 5일. 저기 5일 있잖아요. 7일은 반납입니다. 저것들이 맨날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요 지문이 제일 중요해요.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지사와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면 자격증을 교부해준, 근데 절차래요. 절차는 청문인데 교부해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또 이양한대요. 절차는 누가 한대요? 사무소 또 살짝 바꿔놨잖아요. 저 교부는 취소예요. 여기입니다. 4번도 안 맞아. 그러니까 잘 보소. 여기는 오셨다가 4번에다 다 고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도 틀린 구석이 있구만 게입니다. 교부는 취소. 그리고 청문은 사무소. 번지수 꼭 2개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출제 제1순위가 4번이요. 어디도 또 나온다고 하면 전업 낼 거예요.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꼭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꼭 뒤에다가 답을 주면서 이제 요거 이제 답이 바로 5번 게입니다. 얘는 또 어렵지도 않아. 볼까요?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아까 정지 먹고 중개요. 바로 세 번째 있었잖아요. 아직 징역으로 정지시킨다. 네 번째 있었겠네요. 그러면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사의 소속 공인사가 된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맞잖아요. 정지 먹고 중개업을 하거나 정지 먹고 소속돼 있었을 때에는 자격 취소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답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정말 괜히 고민했네 하고 나중에 시간만 또 뺏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단 대강 쭉 보면서 좀 아래쪽에 좀 답은 좀 쉽게 나올 거니까 너무 고민하시면 이거 5분 만에 풀면 뭐해 계십니다. 다른 문제 저 3개 4개 못 푸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거 맞췄다고 좋아할 게 없다는 겁니다. 막 바쁘면 에라 3번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봐야 5개 중에 하나밖에 못 맞춥니다. 이러니까 찍어갖고는 정말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정지. 그거 지금 제목이 좀 잘못됐습니다. 자격정지가 작년도에 나왔대요. 특히 이제 저 자격정지 6월 그리고 3월 요놈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더 큽니다. 자,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내고 있어요. 게임입니다. 안 낸 지가 좀 꽤나 됐다. 게임입니다. 나 먼저 자격정지 볼까요? 제목을 좀 꼭 바꿔놓으시고요. 5번에다가 저기 재정이 아니라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도 똑같아. 먼저 자격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해준
그러니까 여기도 사무소는 절대 안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또 정지 갖고 내겠다 합니다. 취소도 내고 합니다. 교부해준 시도지사가 정지 내린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도 만약에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지사,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르면 세종시에서 합격했는데 저기 서울 가서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 그러면 여기도 사무소가 이렇게 다르면 사무소가 먼저 나와요. 이게 청문한다고 의견 제출 때문에 그럽니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여기는 정지로 보게 되면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을 하고 나서 본인이 못하니까 누구한테요? 교부 쪽에다가 알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의견 제출입니다. 자격정지면. 자, 앞에는 취소가 나왔으니까 여긴 취소를 빼버려도 되고요. 자격정지 의견 제출 그 절차만 간단하게 하고 누구한테 통보한다고요? 바로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사한테 통보하면서 정지는 네가 때려라. 그럼 결국엔 누가 때린다? 교부가. 일단 교부가 취소도 내리고 정지도 내리고 또 내볼 수 있어. 주십니다. 누가 때리게.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분 사유 보실까요? 더 중요한 게 이제 초분 사유라고 해서 몇 개? 7개. 그러니까 취소 4개, 정지 7개.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가 얻어맞습니다. 첫 번째 줄에 나오죠. 소속 공인주사가 6개월 범위 안에서 정지 먹고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소 근무하다가 월급쟁이로 근무하다가 나중에 사무소에서 나올 수 있어. 근데 3개월로 나올 수 있어? 6개월로 나올 수 있어? 그걸 자꾸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나 먼저 첫 번째 1번은 이중소속인데 꼭 오후 2시만 되면 없어져갖고 옆집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도소도 갈 수 있으니까 거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옆에서 수수료 많이 준대 갈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한 집에다가 전념해야 됩니다. 옆집 많이 준다면 아예 그냥 옮기세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명함을 막 2개, 3개 파가지고 다니면서 영업하시는 분도 그거 정말 겁없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교도소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먼저, 이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에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소속 공인주사가 얻어맞으니까 소부터 시작합시다. 소인 들어갑니다. 이중소속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아까는 거인이었죠. 그건 업무정지고 여기는 자격정지고 소인. 여기도 인장등록입니다. 여기는 소속 공인주사가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아까 문장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는 개업이 그런 거고 여기는 소속이 그런 거고입니다. 인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거래 똑같죠. 여기도 3번에 확인 그리고 4번에 확인. 그러니까 문장은 안 달라질 건데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또 설명하면서 근거자료, 대장, 등기상 증명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도 확인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도 확인에다가 좀 동그라미 넣으실까요? 확인 설명서에다가 이름 쓰고 도장과 여기 소속. 그러니까 보세요. 시험 문제 나왔는데 소속 공인주사가 작성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기출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또 내볼 만해요. 뭔 소속한테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를 가한대요. 서식은 사장님이 차 트렁크에다 가지고 다니면서 구경도 안 시켜주고만 게임입니다.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긴 다 사장님이 써놓으면 이름 쓰고 도장과 밥상 다 차려놓으면 숟가락 젓가락 2개만 들면 됩니다. 이름 쓰고 도장과 그 2개만 하면 돼요. 게임입니다. 아래다가 작성 교부 보존 제재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써놔야 보여요.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여기도 거리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쓰고 도장 꽝만 의무. 여기도 저 위에다가 작성 교부 보존 제재 X 라고 꼭 쓰셔야 됩니다. 하여튼 소속한테는 작성교부 보존의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고 하면 아주 소소를 써라 하게입니다. 작성교부 보존은 사장님한테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쓸 수 있는데 안 써도 괜찮아. 사장님이 얻어 터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볼까 이제 거지. 자, 거지 때문에 제재가 커져. 입니다. 거래계약서에다가 거래금액도 우리 개업원 등록 주소에서 봤던 거금 공소할 때 그겁니다. 내용 똑같습니다.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를 하거나 그리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여기도 자격정지. 소속한테 제재가 약간 약하다는 겁니다. 하여튼 소속 공인주사가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썼을 때 얘는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저 거짓 때문에 6개월로 크게 얻어맞을 거입니다. 너 사무소 문 나가 6개월 동안 들어오지 말어. 그럽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라 금쟁이. 자, 금쟁이를 안고 금쟁이 7개를 물어봅니다. 매매 알면 초과한다 하면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딱 요 순서대로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소입니다. 소인.
세 번째, 네 번째는 확인. 소인들은 확인해서. 그 다음에 177페이지입니다. 뭐 하는 거? 거래. 하는 것은 뭐다? 금지행위다. 라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프린트물에도 자격정지 딱 나오죠. 취소 옆에.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 그럼 소는 뭐래요? 아래 있네요. 이중소속.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교재 페이지 수 176페이지라고 써놓고 계십니다. 제목도 잘못 달려가고 좀 이상하니까 꼭 써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은 뭐대? 인장등록계입니다. 확인은 뭐래요? 확인 설명 안 했을 때하고 서명 및 날이 작성 교 보존은 없다 게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서 거짓하고 서명 및 날인 게입니다. 그리고 금쟁이는 금쟁이 7개를 매매 알면 초과한다 하고 정서 직접 쌍방, 투기, 아주 그냥 귀가 아파갖고 딱지가 좀 생겨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해야 이제 여기는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177페이지에서 꼭 주의하실 게 6개월인가, 그리고 3개월인가, 이건 정말 올해 정도 되면 나올 시기가 됐대요. 계속 냈었다가 안 냈었으니까, 그입니다. 먼저 여기도 그냥 무조건 덮어놓으면 이제 암기가 할 때 어렵고요. 그리고 왜 그런지 6개월짜리는 클 이유가 있잖아요. 자, 먼저 이중소속이래요. 중개업 물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갑사무소, 을사무소 막 다녀. 그러면 갑의 정보를 의뢰 사무소에다가 다 퍼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무조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무소 저 사무소 양다리 거치는 것은 법에서 용서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해놓고 자격정지 3개월 그러면 그거 틀렸다. 맞는 거를 기억인지 지그시인지 찾아보라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장 안 커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안 커요.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도 이름 쓰고 도장 꽝까지는 안 커요. 그런데 6번째 보라는 겁니다. 거래계약서에다가 또 세금 못 받는다고 국가는 세금 얘기만 나오면 돈 얘기만 나오면 저것들이 아주 뚜껑 열려요. 입니다. 아주 민감해. 그렇잖아요. 국가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볼까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두 번째 앞쪽에 거짓에다가 동그라미 거짓 문장 보면 업무정지 자격정지 얼마요? 6개월. 아까 거짓 공개도 6개월 했잖아요. 하다 거짓만 나오면 무조건 6개월의 게임입니다. 안 봐줘 게임입니다. 여기다 3개월 써놨으면 X. 그리고 자, 7번째는 매매 알면 초과 판단 꼭 써놓으시고요. 정서, 직접 상방, 투기. 그 7개가 자격정지 몇 개월이래요? 6개월. 그거 하나씩 꼭 안 빼먹듯이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금쟁이 7개. 금쟁이라고 안 해요. 그 7개 중에서 하나. 자격정지 6개월 맞냐고. 매매어 자격정지 6개월 그럼 맞고 초과해서 보수받아서 3개월 그러면 틀렸고 정서 그런 얘기 해놓고 3개월 그러면 틀렸고 직접 상방 6개월 그러면 맞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중하고 감경을 볼까요? 자격정지 기간은 또 여기도 2분의 1 그러니까 6개월이 3개월도 되고 계십니다. 2분의 1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을 할 수 있다. 가중은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뒤에다가 자격정지도 6개월은 못 넘어간다. 애초부터 그냥 감경만 써놨으면 저런 소리 안 써놔도 됐을 건데 법이 왜 자꾸 저러는지 입니다. 하여튼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뭐 6개월 넘어가야지는 절대 않을 거다. 업무정지가 될 거, 자격정지가 될 거. 아마 2분의 1을 뭐 3분의 1 이렇게 바꾸면 말이 안 돼. 조시면 맨날 저것들이 숫자 바꿔 그입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뒤에서 이제 자격정지 사유는 만약에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본인이 못 때리니까 누구한테요? 시도지사한테 이해 좀 해주세요라고 고자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시사한 우리 시장님은 도지사한테 일러받지는 아주 고자질쟁입니다. 조시해야 됩니다. 요 규정이 아주 생소하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자격 취소 그러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내볼 수가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무슨 처분이라고요? 자격 정지. 거기 자격정지 좀 박스 좀 잘 해놓을까요? 위에다가 취소 X. 취소는 아예 없어요. 취소는 도지사가 알아서 해. 아까 보셨던 부정량도 이런 것들은 도지사가 그냥 아니까 알아서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소인들을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그런데 도지사는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몰라요. 등록관청 옆에 있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못 때리니까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되면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꾸물거리지 말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누구한테요? 시도지사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은 내볼 수 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 또 그럼 나중에 나중에 하시죠. 그 다음에 6번째 자격정지 처분의 효력. 자격정지는 6개월 동안 그리고 3개월 동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단 정지 먹고 나중에 쫓겨나는 효력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죠. 계속 감싸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정지 먹은 소속 공인중개사 두고 있으면 안 되니까 보내야 됩니다.
결과사 해당되면은 안 되니까 내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감싸고 있으면 나중에 업무정지도 맞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자격 취소하고 정지를 막 비교하는 문제는 안 내봤는데 그래도 한번 보고 하실까요? 자, 먼저 둘 다 자격증 뭐 한다고요? 교부. 아까처럼 사무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사무소는 청문. 왜 그랬니? 라고 취소는 청문 절차를 거칠 거고 자격정지는 성의 없이 의견 제출. 한번 할 말 있으면 해봐봐. 의견 내보라고. 뭐 절차 같은 거라서 간단하게 자격정지는 내린다는 겁니다. 그거 뭐 서로 그렇게 크게 충격을 가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 그리고 자격정지는 소속만. 그리고 업무정지는 개업이고 자격정지는 종업원 소속이지 자격정지하고 업무정지를 자꾸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취소 3년 동안 영업 못해. 근데 자격정지는 6월계입니다.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뭐 기간은 그냥 3년이라고 좀 써놓으면 좋은데 자격 취소 당하면 3년 꼼짝 못한다. 그 기간에다 그냥 저 대시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3년계입니다. 그리고 동네 방네 떠들어야 된다. 취소만. 근데 정지는 그런 거 없어. 계입니다. 그리고 반납해야 돼. 뭐는? 취소는. 자격증 빼앗겼으면 이제 못 써먹잖아요. 완전히 버려야 되니까 반납. 반납 안 하면 재활용 들어가기입니다. 근데 정지는 가만히 있어 계입니다. 뭐 이쁘다고 그거 내려온 얘기입니다. 내려올 필요 없고 정지 당했다가 그거 풀리면 그냥 영업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청문. 우리 자격 취소는 청문 절차를 거친다는 겁니다. 근데 자격 정지는 저 청문은 아니고 그냥 의견 제출을 써놓을까요? 시험 문제는 자세히 안 내는데 그냥 자격 정지는 할 말 있으면 의견 내봐라. 의견 제출. 자, 없으면 그냥 놔두고 계입니다. 거의 그냥 의견 제출하는 경우 없대요, 계입니다. 때릴 때면 때려봐 6개월 그냥 놀면 되지, 계입니다. 근데 취소는 어떻게든 바라켜가고 나중에 3년을 아주 빼앗기고 시험장을 못 가니까 요거는 청문 자체에 꼭 참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청문서가 열흘 전에 온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리고 뭐 알아두기 뭐 중요한 건 거의 없으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지정취소는 거운정일 맨날 봤는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저것도 한 문제가 자주 사업자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179페이지 보실까요? 그리고 저거 5개가 딱 사유가 되니까 다음 중에서 지정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해서 예전에는 한 문제라도 자주 냈었다는 겁니다. 자, 올해는 뭐 그렇게 안 내겠지만, 자,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주니까 누구한테요? 그죠, 뭐 사업자한테. 그리고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뭐래요?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자료 요구도 할 수 있다. 아까 계약금 등의 예치도 권고할 수 있다. 자꾸 나오는 게 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다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벌써 정리하면 이제 벌써 다 까먹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너무 그냥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민계공이나 때려 잡아 놓으세요, 입니다. 그러면 안 때려 잡아 놓으면 나중에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여름 되고 가을 되시면 이제 절대 안 됩니다. 급해 갖고 입니다. 시험장 아예 그냥 끌려가실 시간 되면 아예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장에 좀 잡아 놔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주구장창 패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은 또 빠지면 안 되고 입니다. 수업은 오셔야 되고 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서서히 지금 감독을 좀 시작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운정 회의를 보니까 거운정 회의. 나 먼저 첫 번째 거짓으로 지정을 받았는데도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거짓 등록은 아까 최근 보셨던 것처럼 절대적에다가 3학년 3반을 보냅니다. 그런데 고리정보사업자는 제재가 정말 약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짓으로 지정을 받았는데도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교도소도 안 보내고 계십니다. 또 괜히 엉뚱한 소리가 거짓 지정 받으면 3학년 3반이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제재도 없어. 형벌도 없어 계십니다. 그냥 지정 취소만 할 수 있다 계십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3개월 넉넉하게 줬잖아. 왜 또 운영규정에 승인을 안 받냐고. 지정 주니까 저것이 안 써먹네. 지정을 빼앗아 올 수 있다. 그리고 운영규정과 자꾸 다르게 위반해서 운영을 하면은 우리한테 혼란을 초래하니까 지정 취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운영규정 외에는 안 틀리가 하니까 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여기서 위반해서 정보를 공개했다는 게 아니한 정보나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문장 안 바꿀 거니까요. 하여튼 정보 공개를 위반했을 때 사업자가 완전 양측이 돼갖고 우리의 개업이 의뢰도 안 한 거 막 내놓고 다르게 내놓고 차별적으로 내놓고 입니다. 문장 길면 상당히 길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이미 봤으니까 살짝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 1년 30일 3개월 1년 그런 문제 아주 중요할 거고 한 문제가 어차피 나올 건데 숫자 1 망을 설치고 운영하지 않았을 때 요걸 6개월로 한번 바꿔본 적도 있대요. 기출문제가 또 2년이라고 바꾸려나? 아니요, 1년입니다. 망 설치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1년은 좀 봐줄게. 그리고
사망 옆에 해산. 오히려 청문회에서 청문하지 않는 거 뭐니 해갖고 요 해산이 답인 게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최근에 한 24회 정도의 얘기입니다. 해산. 그 밖에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겁니다. 사망하다 보니까 운영이 좀 어려워. 그러면 지정 준 것을 취소. 그것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거운정. 그대로 내오시면 됩니다. 거운정. 그리고 뭐 해산이 먼저입니다. 해 그리고 숫자 1. 해일. 거운정에 해일이 일어나면 뭐 한다고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지 옆에 지정 취소가 바로 옆에 있네요. 거운정 해일. 그럼 거가 뭐래요? 아래 있네요. 거지 지정. 우는 뭐래요? 운영 규정 승인 안 받았을 때. 그다음에 정보 공개 위반 게입니다. 그게 아니한 거 다르게 차별. 그런 문장 안 바꿀 거니까 조금 보시면 되고요. 1학년 위반도 있어. 정원계입니다. 나중에 정비할 때도 정이 나와 계입니다. 그 다음에 해산, 사망, 해산. 그 숫자 1은 1년 이내에 망 설치를 안 했을 때. 그래서 여기 좀 헷갈린다 그러면 얼른 교재 봐야지. 그럼 여기도 이제 지정 취소는 바로 179페이지 있었다라고 페이지 수도 살짝 써놓으면 보기도 편하고 게입니다. 그 정도 넣으시고요. 그리고 청문은 그냥 간단하게 취소.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한정 다 임자가 있어요. 지정 취소는 국장이 할 거고,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할 거고,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할 거고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 청문 대상 나오죠. 그냥 취소만. 그게 또 정지, 과태료 이런 것들은 가벼우니까 청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들어보기 뭘 들어봐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귀찮아요. 그냥 때리려면 때려. 고까지 거 그냥 6개월 동안 놀지 그럴 겁니다. 근데 3년 동안 놀아야 돼. 3년 후에 시험장을 가야 돼. 그럼 발악을 하겠죠? 우리가 그입니다. 그러니까 청문 절차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꾸 냈었지만 제일 아래 나오네요. 청문서는 며칠 전까지 온대요? 열흘 전. 그 10일 전은 예전에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열심히, 그렇죠? 여기도 우리도 취소 안 당하려고 열심히 대비를 할 거고,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 저 국장도 열심히 들어보겠대요. 서로 열심히 하자. 숫자 열. 그래서 열흘 전까지입니다. 이걸 또 7일 전 그러면 안 되게입니다. 넉넉한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열흘 전까지. 그것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 아까 이제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그입니다. 여기는 아까 봤던 것처럼, 아까 조금서 봤는데, 업무정지가 됐건, 자격증 됐건, 의견 제출. 뭐, 시험 문제 감으로 거의 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줄에 중간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격정지도 똑같아요. 의견 제출. 청문 그러면 안 되고요. 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의견이 있으면 의견 내봐라, 의견 제출. 우리가 그냥 서식만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의견 없으면 말아. 고소리입니다. 청문 절차는 안 거쳐 게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뭐 구제제도 이런 건 아예 뭐 문제감이 아니니까 뭐 이신청이나 행정심판이나 그건 문제감이 아예 안 되니까 간단하게 저거 뭐 90일 180일 아예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아래줄에 보니까요. 취소, 그 다음에 정지. 정말 동네방네 떠돌리는 거 등록 취소는 없다는 겁니다. 보고 자격 취소만, 저기 자격 취소가 동네방네 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도 자격 취소도 딱 7일 만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둘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얻어 맞아요. 그리고 업무정지 정말 반납 규정 없고요. 자격정지도 반납. 등록증이 됐건 자격증이 됐건 정지 먹으면 반납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취소만 반납을 해. 헷갈리시면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거짓으로 공개했을 때 아까 지정 취소에다가 형벌 1학년 일반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한 그리고 다르게 그리고 정말 우리 개업은 업무정지만 간단하게 봤죠. 아까 업무정지 거인 첫 번째 할 때 별표가 좀 세다는 6개월. 그리고 사업자는 좀 제재가 엄청 큽니다. 여러 사람 골탕 먹이니까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명령에 위반했을 때, 그리고 뭐 사업자는 얼마라고요? 50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업무정지, 그러니까 같은 제재라도 우리하고 사업자가 약간씩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은 심하게는 안 물어보는데 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저거는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10번째 이제 10장에서 바로 공인주사협회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협회 별표 해놓으시고 이제 한 문제. 꼭 한 문제는 나올 거라. 두 개는 잘 안 나오고요. 하나 정도. 물론 가끔씩은 두 개가 나오긴 해도 오케이입니다. 먼저 협회는 거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협회는 설립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해야지 하여야 한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국가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개업되고 나면 공인중개사협회를 아예 모를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협회하고는 잘 좀, 여기는 좀 우리 단체니까 우리의 이익을 또 옹호를 많이 할 거니까 협회는 많이 관심을 좀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회 성격 보실까요? 협회 성격에서 사단법인인가 재단법인인가 이미 시험 문제에 기출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의 단체죠. 그럼 무슨 법인이래요? 사단. 자, 두 번째 저 끝에 볼까요? 사단법인인데 우리 시험 문제가 재단법인. 재단법인 그럼 재산의 단체입니다. 말이 안 되고 사람의 단체니까 무슨 법인이다? 사단법인 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설립 과정에서 볼 건데 바로 인가 받으면 설립만 되고요. 그리고 등기했을 때 뭐 한다? 성립한다. 등기로서 법인으로서 성립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183페이지 보실까요? 그리고 협회는 가입을 꼭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가입 뭐 할 수 있다. 그리고 협회는 하나만 둬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라도 가능하다. 라고 하다 국가가 별로 관심 없으면서 숫자 몇 개가 되든지 정말 국가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든지 말든지 이 정도로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뭔 강제한다 그런 소리는 없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협회 설립에서 요 정관 작성 여기서부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자, 이미 저기 동의 세 번째는 동의 600하고 100하고 20하고 그 세 군데는 기억 니은 지금 해서 기출문제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 후에도 계속 내요. 그리고 아까 이제 협회는 설립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일 끝에만 뭐 시험 문제 안 내봤는데 설립할 수 있다. 또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X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관은 뭐 무슨 내용이냐 알 필요 없는데 정관 뭐 이런 거 뭐 지키자 이런 게 이제 정관일 건데요. 자, 먼저 정관 작성할 때는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300명.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300명이 먼저 정관 작성해서 서명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한다는 의미의 서명 날인. 그리고 동의를 얻을 때는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관 작성할 때 숫자에 더블로 늘어납니다. 얼마래요? 600. 자,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에 또 골고루에서도 이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 끝에 이제 등기를 함으로써 뭐 성립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관장을 때는 300만 좀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창립총회 모여서 동의를 얻는데 먼저 전체 숫자가 얼마래요? 600. 이 600에다가 기억해놓고 얼마 숫자가 들어가냐고 이미 세 군데 숫자 물어봤다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만 서울협회 광역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서울협회 광역시면 700이 돼버립니다. 그럼 600을 넘어가 전체 숫자입니다. 서울만 특별한 시니까 특별한 시 하나 얼마래요? 100개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여기 두 개가 아닙니다. 광역시하고 도에서 개입니다. 얼마라고요? 20. 하여튼 무슨 계산해도 안 나오니까 600 전체. 그리고 600명 그 안에는 서울에서만 얼마를 모아라? 100. 서울에서 600 다 모아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뭐 동네 장사니 그럴 겁니다. 그리고 광역시하고 도에서는 얼마라고요? 20. 그러지 뭐 사업자에서는 하필이면 30이 나옵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협회하고 거리정보 사업자는 좀 달러 줘야셔야 됩니다. 그 세 군데 숫자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것만. 우리 아래 뭐 비교 정리 뭐 볼 건 없고요. 저건 이제 거리정보 사업자. 비교 정리 정말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이제 인가. 근데 인가는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아주 엉뚱한 소리가 신고한다, 허가받는다, X. 저 인가 위에다가 국가 규제 중에서 규제가 제일 까다로운 게 인가입니다. 인가받으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인가 위에다가 허가 X. 허가가 까다롭지만 권한보다 더 까다로워. 그리고 신고는 너무 간단해요. 뭐 서류만 딱 집어던져주면 시장님이 알았다, 국장이 알았다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세 번째 네 번째 줄까지 이거 아예 볼 건 없습니다. 하나 국장한테 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성립한다고요?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가 아니라 뭐해서 등기. 그러니까 15회 때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등기 안 할 거냐고. 그거 시험 문제가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뭐해서? 등기. 근데 왜 그런데요? 법인이니까 등기를 해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 민법 배웠잖아요. 자연인은 사람만 있으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법인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 안 돼. 권리 의무를 아예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등기해라. 그리고 옛날에는 서울특별시에다가 주된 사무소 두라고 했는데 지금은 서울특별시에 두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건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뭐 세종시에도 얼마든지 협회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지부지회 있지만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림에다가 정말 잘 정리해놨는데요. 자, 먼저 정관 작성할 때 몇 명 필요하다? 600그릇 만들고 300. 그 다음에 창립총회 개최해서 의결을 얻어라. 자, 창립총회에서는 얼마라고? 또 300그릇 만들고 얼마? 더블 600. 그리고 뭐 사업자는 또 500이 나와깁니다. 서울에서만 얼마래요? 100.
광역시하고 도에서는 얼마래요? 20. 또 기억년 지긋 한번 또 내볼 거다. 그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누구? 국장. 국장한테 인가 받는 거지 다른 사람 아니요. 그입니다. 인가. 그리고 뭐에서 성립한다고요?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등기를 해야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가는 설립이고 성립은 등기고 이런 식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회 조직에서 뒤로 넘겨보시니까 이제 지부지회. 지부지회도 정말 자주 낸다는 겁니다. 지부는 어디? 지회는 어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실무교육을 받아야 나중에 근무도 하고 그럴 건데 지부지회에서 매일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못 찾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검색창에다 쳐보면 사이트 열릴 거라는 겁니다. 지부지회가 다 나와요. 우리 세종시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학원에다가 벌써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가 시계도 갖다가 놨대요. 저 정도로 이제 아예 이렇게 수강생들 나중에 오면은 우리 협회 와서 교육받으라고 해갖고 저기 지부 시계도 있습니다. 선생님 사무실을 보니까 있어요. 여기입니다. 시도이 뭐요? 지부. 그래서 이제 부도 났다네. 그러니까 시도에다가 뭐라고요? 큰 쪽에다가는 지부를 둡니다. 뭐 시도다 지회. 그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시군구. 자, 그래서 가로 있는 시는 시험장에서도 안 낼 거니까 시군구에는 뭐를 둬요? 좀 좁게. 여기는 지회를 둡니다. 지회. 넓게는 지부. 그리고 좀 좁게는 지회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명칭 잘 보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별로 하여튼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협회 임원 등 이런 것도 그냥 아예 다른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회 업무도 이제 크게 뭐 문제가 아닌데 오른쪽에 이제 187페이지에서 협회가 법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요. 그걸 고유 업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받아서 매일같이 실무를 하고 있지만 시도지사가 바쁘니까 받아서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협회에서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협회가 시험 문제 내놓으면 우리 이제 합격하기 어려워.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협회가 정말 시험 실시하면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칠 겁니다. 공단이 차라리 나올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협회 업무 보실까요? 자, 1번. 자, 뭐 첫 번째 내용들은 아예 의미 없고요. 첫 번째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자, 품위 유지 어디가 있었는데 그 국가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원,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품위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가 그렇게 나오려고 예상한대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1번 옆에다가 개업 X, 개업 말고 회원, 가입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중개제도의 연구나 개선에 관한 업무, 정말 제도 개선 같은 거 많이 좀 협회가 신경 써야 되는데 맨날 돈만 밝혀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나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계입니다. 간단한 교육계입니다. 여기도 회원이지 개업 아니요계입니다. 모의고사 갖고 개업의 자질 향상, 얘가 무슨 국가 아니 그럽니다. 국가 아니요. 가입한 사람만입니다. 밖에 있는 개업들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해. 그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회원의 좀 아주 철저하게 회원이죠. 개업은 절대 없어. 율리원장의 재정이나 실천에 관한 업무. 무릇 인간만이 이렇게 나가는 율리원장이 협회도 있긴 있대요. 신경 안 써도 된대요. 입니다. 그리고 5번 협회를 정말 미워할 수 없는 게 정보 제공. 그걸 정말 망을 협회가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걸 안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협회가 요걸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보 다 제공해 줄게입니다. 망에 가보면 하여튼 무슨 물건이고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있어. 기업들 거기다 다 올려놓으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공제사업.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공제사업. 그리고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이죠. 또 여기도 회원이라고 하네. 정말 개업은 철저하게 없어. 1번, 3번, 4번, 6번 다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철저하게 회원. 협회는 이제 국가가 아니니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7번째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무슨 수익 사업 이런 거는 절대 안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수탁 업무 보실까요? 이걸 또 고유 업무 그러면 안 됩니다. 실무 교육, 연수 교육, 그리고 직무 교육. 하여튼 교육, 그냥 실무만 써놨는데 연수, 직무 모두 다 협회가 시도지사가 바쁘니까 받아서 그리고 직무교육은 등록한 정도 바쁘니까 받아서 하고 있어요. 이건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시험도 고유 업무 아니죠. 시도지사가 바쁘니까 공단에다가 맡겨놓든지 협회에다가 맡겨놓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유 그러면 X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 정말 중요하고요. 자, 우리가 사고 쳤을 때 협회가 내줍시다. 여기 바로 이제 공제사업. 여기는 시험문제감 아니고요. 그리고 범위도 중요한 거 아예 없고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적립을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공제 규정은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자, 누구한테 승인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2번, 3번, 1번, 2번 위에 건 아예 의미 없고요. 자, 공제 규정은 공제 규정 제정해서 누구한테 승인 얻는다. 국장.
국장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시도지사 X, 등록관청 X. 협회는 그런 분 안 나와. 아까 지부지회 신고할 때만 한 번만 딱 얼굴 비치고 다 이상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공제 규정의 내용. 자, 1번이나 2번은 아예 뭐 문제감은 아예 아니고요. 의미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3번은 자꾸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협회가 이제 우리가 사고 쳤을 때 돈을 내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책임 준비금을 쌓아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사고, 대형 사고 치면 1억을 내줘야 되잖아요. 협회가 돈이 없다 그러면 안 되니까 자, 먼저 얼마를 쌓아놔야 되느냐라고 적립비율을 법에다가 두고 있다는 겁니다. 협회는 돈 놔둬라. 요 소리입니다. 그럼 얼마래요? 저 끝에 볼까요? 공제료 수입액인데 우리 시험 문제가 총 수입액 이렇게 내봤다는 겁니다. 총 수입액 X. 협회가 매일같이 13만 원 받고 실무교육 8만 원 받고 연수교육 오늘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무교육 4만 원 받고 그 돈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총 수입액 말고 뭐 공제료입니다. 공제료 수입액 문장 아주 심하게 바꿔봤습니다. 또 낼 거예요. 총 수입액 말고 공제료 수입액 우리한테 받은 돈만. 그리고 얼마래요? 100분의 10. 근데 이상이죠. 이하가 아니라 많이 남겨놔라 입니다. 이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 이상을 쌓아놔라. 그래야 사고 쳤을 때 협회가 돈을 내주지입니다. 매도매수인한테 돈 없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5번째가 회계 관리인데 자, 아래쪽을 볼까요? 그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죄다 국장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서 3개월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것도 2개월이었었다가 2월은 28일밖에 없으니까 너무 짧다고 해갖고 31일까지는 3개월로 좀 늘려줬다입니다. 저 끝에 볼까요? 회계연도 종료 후 아마 작년도 운영실적도 공시 났을 겁니다. 저도 우연히 가서 보게 되면 실적 공시예요.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으니까 회계연도 종료 후 얼마인데요? 3월 3개월이라고 한번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공시하고 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다 보라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말 게시를 하여야 한다. 법에다 명령해 놨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된대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도 제재가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는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공제사업의 지도감독인데 하다 지도감독도 다 죄다 국장. 그리고 시정명령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도 국토교통부 장관 좀 박스 좀 잡을까요? 다른 분 나오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여기입니다. 공제사업을 검사한다. 공제사업은 돈. 근데 돈을 검사하는 사람은 장관이 돈 전문가는 아닙니다. 돈은 금융 여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는 금융감독 원장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금융감독 원장. 자, 엉뚱한 소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제사업을 조사검사한다. X다. 장관은 돈 전문가가 아니다. 걔는 건설 토목이다. 교통이다. 이런 쪽입니다. 금융감독은 원장. 거기 좀 박스 좀 잘 해놓고 요거 아주 중요하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7번째가 협회 운영위원회. 자, 공제라는 말 그냥 빼버리고 그냥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근데 어디다가 협회에다가 줄 수 있대요. 괜히 또 국토교통부에다가 운영위원회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 정책심의위원회. 이놈 뭐 위원회가 딱 두 개인데 헷갈려. 자, 먼저 첫 번째 일본 볼까요? 공제사업은 돈인데 그 돈을 심의를 하고 감독을 계속해야 됩니다. 돈을 감독 안 하면 누구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막 대통령도 재판받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하여튼 너무 심한 것 같다입니다. 아주 망신스러워 죽겠어게입니다. 바로 감독해야 돼. 협회에다가 운영회를 뭐 한다?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둔다에다가 동그라미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두어야 한다지 둘 수 있다가 아니요.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여기는 둔다.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가 또 다르다는 겁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에서 11명. 여기는 19명. 숫자가 더 많아. 중개업이나 법률이나 그런 문제 안 틀리게 할 거니까요. 이런 사람 구성해서 모두 몇 명? 19명. 저기 두 번째 끝에 19명. 저런 숫자 맨날 바꿔. 정말 숫자 안 바꿔봤으니까 여기는 둔다하고 19명. 항상 예상 문제로 보고 있어요. 요놈만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협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이 구성도 시험 문제 약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번, 3번은 협회 회장이나 협회 이사회가 그리고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만약에 18명이 모두 임원하고 여기서 이제 구성원 수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3분의 1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숫자 안 낼 건데, 그러면 딱 6명 나오죠. 18명은 6명. 근데 3분의 1 미만 그랬으니까 6명 안 되죠. 5명까지만. 그러니까 총 다 해서 18명이면은 19명까지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몇 명까지만 된다고요? 5명. 5명까지만 하라는 겁니다. 막 6명 되고 7, 8명 되면 협회가 다 말아먹어. 자, 이럴 거니까 이번에 협회 회장, 그리고 협회 이사회가 선임하는 사람은 많아봐야 5명, 18명이면 5명까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도 지명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고, 한번 1번 같은 거 잘 보시고요. 11명 누가 되냐고 가끔씩 물어본다는 겁니다. 줄을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번호 시험 문제 물어봤네요. 뭐 금융기관에서 안 된다고 시험 문제가 최근에 역시 나왔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여기는 아주 독특하게 협회 회장이 추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해서 19명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에는 부교수, 자, 부교수 정도만 밑줄어 놓으시고요. 그냥 뭐 정교수 말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바로 법률이나 회계 관련 분야를 좀 전공한 사람, 대학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번에 당연히 뭐 변호사, 공인회계사, 저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요 두 분은 나왔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은 여기만 새로 나오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 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도 되는구나. 협회 회장이 추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디귿번에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요거 안 된다고 해갖고 틀렸다 하는 문제가 기출문제로 바로 나왔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공제. 이게 공제니까 공제조합에서, 버스도 공제조합이 있어요. 뭐 농협 등에도 있고, 그러면 그 업무에서 5년. 저기 5년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저걸 3년이라고 바꾸려나? 5년. 상당히 오랜 기간이네. 5년 이상 종사를 해야 19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입니다. 저 앞쪽에 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있었고요. 소비자단체, 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근데 여기는 꼭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래요. 과거의 사람 안 된대요. 저 앞에도 저러던 얘기입니다. 미운 법. 이런 식으로 재직 중인 사람만 19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협회 회장이 추천하고 국장이 승인하고 해서 될 수 있다. 아주 어렵게 되는구만. 계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공제사업의 개선명령인데, 개선명령은 건전성 유지계입니다. 크게 뭐 내용이 뭐냐고는 안 물어보고요. 의미 없으니까. 건전성을 위해서 개선해봐라. 누가 명령한대요? 국장. 거기 국장만 꼭 박스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개인 또 금융감독은 원장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시정명령하고도 유사합니다. 한번 나오긴 나왔는데, 임원에 대한 징계나 해임을 요구하는데 요게 시정명령입니다. 누구? 또 국장. 하다 개선명령, 시정명령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해임 요구 옆에다가 시정명령, 저기 끝에 시정 있잖아요. 시정명령이라고 같이 써놔도 괜찮습니다. 개선명령, 시정명령 나란히 국장. 하여튼 협회는 무조건 국장, 금융감독 원장, 공제사 검사 하나만 빼고 입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들 볼 건 없고요. 그 다음 이제 11번째가 협회는 재무 건전성을 유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내용. 근데 뭐 3번째까지 내용은 의미가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법에도 나오는데 요 지급 여력 비율, 요거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나왔습니다. 지급, 그리고 지급 여력 비율 해서 이제 협회가 돈을 내줄 수 있는 여력 비율이 있다는 겁니다. 비율. 근데 아주 독특해요. 이게 바로 이제 요것만 딱 나왔는데 100분의 100. 100분의 100 이상. 거기 공백에다가 100분의 100, 100분의 100, 그리고 이상이라고. 돈을 내줄 수 있는 것은 모든 돈을 다 내주라 합니다. 우리가 사고를 쳤다. 그럼 최대 1억일 건데 1억. 얼마든지 그거 다 내주지 해서 돈을 내줄 수 있는 그 여력의 비율은 협회 보고 무조건 100분의 100 이상을 맞추라고 법에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요게 기출문제 안 틀리고 나왔는데 요걸 또 바꾸려나 100분의 50이라고? 아니고 이게 무슨 포상금이니 국고에서 보조할 때는 100분의 50이 나와도 좀 이따 바로 볼 거예요. 여기는 100분의 100.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책임 준비금 적립비율 100분의 10하고 헷갈리면 정말 안 되고 입니다. 거긴 100분의 10이고 여긴 100분의 100이고 돈을 내줄 수 있는 것은 다 내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꼭 눈여겨보시고, 갑자기 나중에 시험장 가갖고 전혀 안 받은 문장 나오게 되면 저거 뭔 소리래 해갖고 괜히 틀렸다고 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요건 또 나올 수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거기 박스 아래 보실까요? 지도 감독권자 누구라고? 무조건 국장. 그러니까 지부도 국장, 지회도 국장, 신고는 시도의사한테 있어도 누구라고요? 오로지 국장이라는 겁니다.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 유사하게도 나왔다는 겁니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매년 내다 보니까 안내후보 문제가 거의 없어.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대로 나왔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부가 될 건, 지회가 될 건 오로지 누구라고? 국장. 하여튼
시도지사 감독 못해, 등록관청 감독 더 못해, 그입니다. 오로지 국장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신분증 같은 거 이렇게 내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신분증 안 내고요. 조사, 검사 증명서 내보이고, A4 용지에 조사, 검사 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협회 쳐들어올 때는 그거 보여주고 쳐들어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도 이미 시험을 내봤고요. 정말 전체적으로 안 내본 쪽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나 먼저 총회 의결 내용을, 총회 의결 내용이면 다 모였죠. 그럼 국장이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도 개인 또 우리 개업한테 그러면 안 되고 회원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국장. 근데 저기 지체 없이를 7일 이내에, 그것도 연거품 몇 번 내봤다는 겁니다. 언제? 지체 없이 꾸물거리지 마르기입니다. 그 지체 없이 알다가 7일 X, 뭐 다른 거 아니겠죠? 7일이 있느라고 안 됩니다. 지체 없이 2, 3일입니다. 일주일 말고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죠? 지부는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신고입니다. 그리고 지회는 어디라고요? 등록관청에. 여기는 신고. 근데 사후에 신고래요. 설치 다 해놓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맨날 사전에 먼저 신고를 했는데, 분사무소도 그리고 주된사무소는 등록을 했는데 여기는 사후에, 그리고 무슨 제재도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어 같은 걸 잘 안 했는데 독특하게 협회는 설립할 때 인가, 허가 아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총회 의결 내용은 보고, 그리고 저 지부 지회는 관심도 없으니까 신고, 하든지 말든지 신고 그냥 서류만 딱 집어 던져주면 알았어. 그리고 시도지사한테 부도, 지부는 시도국입니다. 자꾸 이제 지회에다가 지부하고 이렇게 바꾸기입니다. 그리고 승인, 공제규정 승인하고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승인계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193페이지 한번 문제 보실 건데, 이런 문제 아주 괜찮았습니다. 협회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냐고. 자, 먼저 첫 번째 모두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먼저 기업번 볼까요?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맨날 저거 7일 저러더니 지체 없이 맞았나?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여야 한다. 딱 맞았죠. 그러니까 저 지체 없이를 7일 이렇게 바꿔놓으면 X라는 겁니다. 요거 맞았어. 그전에는 계속 틀리게 썼다가 요거는 맞았다. 첫 번째 기업번 맞았고요. 그러면 기업번 들어가는 1번, 2번, 4번 중에서 정답이겠다. 입니다. 니번, 세 번째 5번은 답이 아닐 것 같다. 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요거 잘 봐야 되겠죠. 꼭 요런 문제입니다. 협회가 지회에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지사한테 본지수가 많니? 입니다. 부도났다니? 시도지사 아니죠. 누구요? 시군구 꼭 이렇게 낼 겁니다. 지회가 아니라 지부거지입니다. 니은번은 틀렸어. 니은번 틀렸으니까 이제, 근데 니은번 볼 필요도 없었죠. 다 그냥 니은이 없는 얘기입니다. 괜히 이것도 고민했으면 시간만 빼앗겼겠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요걸 봐야 됩니다.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 2년은 맞는데, 근데 연임할 수 없대요. 연임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근데 주할게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또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번에 한해서? 한 번에 한해서입니다. 한 번에 한해서. 우리 교재가 좀 그거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나와 있고요.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디귿번 완전 틀렸어입니다. 디귿번 틀렸으면 2번 답 아니네, 4번도 답이 아니네, 벌써 답은 나왔나 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르번에 볼까요? 니르번. 여기 보셨죠? 아까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19명 누가 되는지 이제 다른 문장 나오겠죠.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현직에 있다고 했는데 재직 중.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대요. 될 수 있다. 아까 세 번째 썼잖아요. 금융감독원 옆에 금융기관 조용히 있었어요. 여기입니다. 이런 것들 안 보게 되면 니르번.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괜히 또 고민하게 생겼네. 고민할 의미도 없구만. 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답은 1번. 요놈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그놈이 바로 옳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구석이 있고 저시 됩니다. 그 정도일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포상금하고 형벌에서 한 2개는 나오니까요. 그리고 과태료까지 나오게 되면 3개 정도 나옵니다. 그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아마 제일 지겨운 시간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요 바닥 정산하시려면 일단 요거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청산을 못 해요. 이 바닥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이 지겨운 바닥 주하셔야 됩니다. 얼른 떠나버려야 됩니다.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